저도 많이 필요하죠? 네. 당 떨어지니까 뭐 달달한 거 하나 먹을래요? 혹시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돼요? 네. 괜찮아요? 네. 안 먹어도 돼?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환이 이제 가야 되죠? 네. 그 주환이 요거 줄 테니까 요거 받아가세요. 네. 숙제거든요. 네. 요거 빈칸이랑 순서 부분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네. 자, 오케이. 네. 1, 2번 다 풀었죠? 네. 1번 정답 몇 번 나왔어요? 고르기 어려웠을 건데 고르면서도 어? 이거 맞아? 약간 이런 느낌 안 들었어요? 맞지? 참고로 이거 실제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네, 그럼 평가원 선지가 요거였다는 소리예요. 정답 1번입니다. 예? 지금 1번이 정답이라고요? 예, 평가원에서 네, 1번으로 정답을 냈습니다. 그리고 2번은 5번입니다. 네, 5번이고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같이 왜 1번에 1번이고 왜 2번에 5번인지 아까 말했던 지시적 단서, 내용적 단서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볼게요. 예, 와, 좀 난감하죠? 1번이 정답이라니. 예, 일단 같이 해석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사실 1번이 정답으로 나온 경우가 진짜 손에 꼽거든요. 한 5번도 안 돼, 채. 근데 그게 여기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선지 고르면서도 이게 맞아? 싶었을 거예요. 1번 잘 고른 친구 잘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special reference입니다. 공간에 대한 뭐 언급, 공간에 대한 뭐 참조, 뭐죠 이게? 공간에 대한 참조점, 참고점, 언급, 지점, 뭐 이런 것들은 a larger than cells, 그 자체보다 뭔가 더 크대. 뭔 말이었어요? 공간에 대한 참조점은 그 자체보다 더 크다? 잘 모르겠네. 자, this, 그것은요, is a little paradox. 사실 역설이 아닙니다. 랜드마크들은 그 자체인데, 하지만 그 랜드마크들은 또한 정의한대요. 그들 자체, 즉 랜드마크 주변에 있는 이웃도 랜드마크라고 정의한대.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공간에 대한 참조점이 그 자체보다 더 크다는 말이 뒤에서 설명을 해준 거죠. 랜드마크란 건 대표적으로 유명한 건물, 뭐 에펠탑 이런 거지. 자, 우리가 저거를 읽었을 때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에펠탑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에펠탑이지만 에펠탑 주변에 있는 지역도 우리가 에펠탑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어야 돼. 네모 문장 읽고. 친구들 이해되셨어요? 정확하게 저게 공간 참조점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에펠탑이라는 것과 에펠탑 주변 지역도 에펠탑이라고 얘기하는구나까지만 정리됐으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A의 첫 문장, B의 첫 문장, C의 첫 문장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소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a paradigm. 어떤 패러다임인데 어떤 패러다임이에요? 반복되어집니다. 대부분 많은 캠퍼스에서 반복되어지는 패러다임 속에서 연구자들이 처음으로 수집했대. 캠퍼스의 목록들을, 캠퍼스 랜드마크의 목록들을 수집했대. 학생으로부터. 약간 물음표. 뭐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죠? 이렇게 치고 넘어갑니다. 자, B 가볼게요. This chemistry of distance. 이 거리에 대한 비대칭은, 자, 지시사 나왔죠? 활용 잘 하셔야 됩니다. 거리에 대한 비대칭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비대칭이라는 요소 받을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은 B를 첫 번째로 다 날리시면 돼. 그럼 친구는 어떻게 돼야 돼? 2번, 3번은 날리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C로 가볼게요. 자. 가볼게. 자, 이런 놀라운 발견은 is that 거리, 뭐로부터? 원래 평범한 위치로부터의 거리. 어디까지? 랜드마크에까지의 거리. 평범한 위치에서 랜드마크까지 거리는 좀 판단되어진대. 더 짧게. 뭐보다? 랜드마크에서부터 평범한 거리보다. 이건 별표를 칠게요. 얘가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에서 일반적인 거리. 이거 두 개가 거리감이 약간 좀 차이가 난대. 사실 실질적으로는 똑같은데 차이가 난대. 더 짧대. 네. 그래서 사람들은 판단한대요.
근데 자 여기도 볼게요. 놀랄만한 발견이 있잖아요. 맞지? 놀랄만한 발견은 거리의 차이가 있다 얘기했는데 앞에서는 뭔 얘기밖에 안 했어? 요 얘기밖에 안 했어요. 맞지? 그지? 그럼 사실 C도 뭔가 첫 번째로 오기에는 물음표인 거야. 그래서 이제 A랑 C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는 겁니다. 갈게요. 그래서 자 읽어보니까 학생들을 가지고 연구자들이 뭐 한 거야? 아 실험했구나. 요청했구나. 또 다른 그룹 학생들의 뭐라고 한 거야? 거리를 측정하라고 했구나. 뭐 사이에? 지역들 사이에 지역들 쌍을 맺고 거리 사이에 측정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랜드마크와 몇 가지 평범한 건물들. 평범한 건물들 랜드마크 그 사이에 대한 거리가 막 어디서 얘기했어? C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A가 C보다 먼저 와야 되구나. A가 첫 번째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결정되죠. 그럼 정답을 1번으로 바로 풀리는 겁니다. 친구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뒤에 건 사실 덜 읽을 필요도 없이 A, C, B가 됩니다. 오케이? 네. 지금 납득되셨어요? 지금 첫 번째는 지시적 근거로 B를 날린 거고 그 다음에 내용적 근거로 A랑 C를 읽어보니까 이 실험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놀랄만한 발견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정답은 A, C, B가 될 수밖에 없다. 선생님 어떻게 1번이 정답이죠? 그죠? 네,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닌데 1번으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던 지시적 단서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주석을 준 거예요. 네, 알겠죠? 주석 주는 단어는 이 단어를 이 의미로 해석해야 문제가 풀린다. 그런 의미라서 주석 단어도 활용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납득되셨나요? 괜찮죠? 네.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 2번도 같이 천천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2번은 사실 첫 번째 뭐가 오는지 판단이 잘 됐어요? 잘 안 됐죠? 사실 그게 맞아. 첫 번째 뭐가 올지 잘 못 고르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게. 쌤, 그럼 어떻게 풀어요? 다른 걸 활용하는 거죠. 네, 보겠습니다. 쌤이 순서별 문제 풀 때 좀 강조하는 게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문장도 되게 중요해요. 왜요? 연결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요거를 좀 많이 활용해 볼 겁니다. 마지막 문장의 속성. 아시겠어요? 결국 연결의 내용이기 때문에. 친구들 오케이? 네, 가볼게요. 자, 회사입니다. 근데 회사가 결정하려고 한대. 배를 만드는 것에 투자할지 말지 결정을 한답니다. 근데 자, 그 배를 만드는 것에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충분히 만들어낸다면, 큰 규모로 만들어낸다면 아마 그것은 알 거래요. 그 벤처, 사업은 아마 이득이 될 거라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배 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크면 이득이 될 거다. 배 사업. 규모가 크면 이득. 이 정도인 것 같아. 맞죠? 이것밖에 몰라. 그리고 A, B, C 가보는 겁니다. 네, 자, 좋은 결과가 있대요. 뭐? 두 가지 투자의 두 가지 형태가 만들어짐에 따라 좋은 결과가 있대. 네? 잘 모르겠죠? 뭐 연결도 안 된 것 같고. X 시계는 좀 모르겠어. 자, B도 가볼게요. assume 가정해보래. 뭐를 가정해보래요? 자, shipyards are only potential customers of steel. 이 배 shipyard라는 게 유일한 어떤 그 철강 소비자라는 것을 가정해봐라. 뭐지? 애매하죠? 네, 첫 번째로 올지 판단이 잘 안 서지? 확실한 느낌이 안 들지, 맞지? 읽으면서. 자, C도 가볼게요. 자, but 하지만 the one key input 유일한 핵심적인 투입은 뭡니까? 철강을 낡게 투입해야 된대. 그리고 그것은 만들어줘야 된답니다. 근처에서. 어때?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애매해요. 네. 만약에 판단이 된다. 그러면 뭐 본인이 독해라고 박수 치시면 되는데 보통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야. 그럼 쌤, 첫 번째로 뭐가 온지 판단이 안 돼요. 하면 이제 뭐 해야 돼? 앞에서부터 다 읽고 아까 말했던 마지막 문장을 이용해서 A, B, C 연결성을 찾을 겁니다. 알겠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읽어볼 거예요. A부터. 일단 내용을 정리를 하되 다 읽어볼게. 자, 좋은 결과가 있는데 투자의 두 가지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둘 다 shipyard, 그 다음에 철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득이 되고 행복해진대. 그러니까 뭐 좋은 결과겠죠. 그리고 평형이라는 것이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뭐가 있대? 나쁜 결과가 있대. 나쁜 결과는
두 가지 투자 둘 다 안 만들어진 거고, 두 번째 결과는 또한 평형이긴 한데 그 결정이 투자 안 하기로 해서인 거다. 뭔지 모르겠는데 결과 두 개 성질을 얘기했어요. 맞지? 이게 다야, 읽어낸 건. 이게 첫 번째 문제 판단 안 돼. 자, 그리고 B를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들 여기까지는 다 되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 자, 가볼게. 자, assume, 가정해보래. 10야드가 유일한 철강의 소비자라는 것을 가정해보랍니다. 철강 생산자들은 figure, 알아낸대요. 그들이 돈을 번답니다. 만약 뭐 한다면 10야드가 산다면, 그들이 철강을 산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가능한 결과를 얻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multiple equilibria, 뭐 여러 가지의 평형이다. 친구들 어디에 딱 눈이 들어와야 돼? 마지막 문장에서. 왜요? Two possible outcomes 어디가 나왔어? 이렇게 돼야지. 마지막 문장과 A의 연결성 느껴져요? 그러면 요건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이제 뭐만 결정하면 돼? C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친구들 근거 납득돼? 따라오겠어요? 좀 따라오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C로 가봅시다. 네. 자, 하지만 하나의 핵심 요소는 철강의 비용이 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근처에서 생산되어야집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결정은 boils down, 아마 이것에 맞춰서 끌을 거래요. 네. 즉 이것을 따라간대. 뭐냐면 만약 철강 공장이 가까이 있다면 투자해라. 그 배를 만드는 것에. 그렇지 않을 경우엔 투자하지 마라. 근데 이제 뭐 해래? 이제는 뭘 고려해봐야 된대? 잠재적인 철강 투자자를 지역에서 고려해봐야 된다. 그래요. 자, 뭔가 고려해봐야 된다 하고 끝났어. 만약에 C로 끝나면 의문형으로 글이 마무리될까요? 마무리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쌤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열린 결말. 모의고사에서 가능하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있으면 쌤한테 가져오세요. 그래서 정답은 뭘 수밖에 없다? 저 울음을 받아주는 게 뭐야? 그래서 가정해보자인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C, B, 5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논리 납득되세요, 친구들? 우리가 A, B, C를 첫 번째로 뭐가 온지 파악이 안 됐어. 근데 우리가 뭘 통해서? 지시적 단서, 마지막 문장에 있는 two possible outcome을 토대로 B 다음에 A가 오는 거 확정 짓고, 그 다음에 C가 앞에 올지 뒤에 올지 자리를 결정해 준 거죠. 논리 이해돼요? 이렇게 푸시면 순서 배열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납득되셨어요? 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이런 식으로 논리 접근하는 걸 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친구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뒤에 3번, 4번 풀 건데 사실 3번, 4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쌤이 좀 고민이 되네. 이걸 지금 푸는 게 맞을까? 3번, 4번 진짜 많이 어렵거든요. 네. 일단 정답 5번이고 3번, 4번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드릴게요. 한 문제당 5분 드릴게. 고민 진짜 많이 해보세요. 5분 드릴 테니까 쌤이 아까 말했던 지시적 단서 그리고 내용적 단서. 내용적 단서라는 거 아까 설명했던 정의 같은 거 또는 뭐 결과, 이유 이런 것들이 어떤 순으로 나와야 적절한지, 이건 국어적인 요소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풀어보시면 되는데 3번, 4번, 특히 4번은 별표 한 3개예요. 진짜 많이 어렵거든요. 친구들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문제당 5분 드릴게요. 시간 많이 드릴게요.